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취재로요. 조한창 재판관에게 과연 누가 어떤 경로로 누가 추천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그 조한창 후보에게 어떤 분이냐 간단히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이분은 이제 그 1965년생이에요. 65년. 그리고 이제 그 경기도 수원입니다. 수원. 그 다음에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수원이 18기입니다. 18기가 누굽니까? 18기 하면 이게 문영배, 이재명, 정성호, 이 자들이 다 18기입니다. 연수원 18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하고 동기입니다. 사법고시 28에 연수원 18기니까 문영배하고 동기예요. 이재명하고도 동기입니다. 정성호나 18기들. 그거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 판사를 했는데요. 이분이 왜 판사를 그만뒀냐. 계속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됐어요. 대법관 후보로. 근데 왜 결국에 못 됐느냐 하면요. 양성태의 그 사법농단에 억울하게 휘말렸던 거예요. 양성태의 그 사법농단이 전 무죄 나왔잖아요. 그게 연루가 돼가지고 혹시 양성태 대법원장이 그 사법 개입에 동조를 해가지고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 서기호, 옛날에 정의당 서기호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고 이런 사건이 연루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이분이요. 18기까지는 다 법원장을 나갔어요. 고등법원에. 19기부터는 안 돼. 근데 18기 중에 가장 천재는 홍성면입니다. 홍성면. 승리할 때 홍성면. 제가 이분에게 대법원장 1순위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이분도 유일하게 홍성면 승리할 때 이분하고 조한창 두 명이 법원장을 못 해보고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양성태 사법농단에 억울하게 연루된 거죠. 그래서 법원장도 못하고 대법관도 여러 번 거론됐는데 대법관도 못하고 나갔던 거예요.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법무부인 도올 변호사를 하다가 추천이 됐는데 제가 이제 직접 제가 가장 확실한데 여러 군데 취재를 했기 때문에 100% 자신있게 두 가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두 가지는 분명한 게요. 첫째는 이제 한동훈이가 전혀 관여한 게 없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한동훈하고 조한창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추천 과정에 전혀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이게 저한테 질문한 분이 많아요. 왜 질문하냐? 국민의힘에서 한 명 추천하니까. 근데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2024년 12월 달에 추천됐거든요. 임명은 계엄 이후에 1월 달에 한동훈이가 물러나고 아마 임명장은 최상목이 임명했잖아요. 그거 아시죠? 임명할 때는 늦었지만 애초에 12월 달에 추천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이제 계엄 전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추천한 게 아니냐. 그럼 이게 믿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제가 워낙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99가 아니고요. 100% 한동훈은 전액에 관여한 적이 없다. 100% 관여한 적이 없다. 전혀 인연도 없다. 그리고 관여할 수도 없고. 원래는 법에 주어진 권한은 원내대표 추경호의 권한입니다. 원내대표 추경호가 원내 일입니다. 다만 당대표가 아주 협조가 잘 되고 실권이 있을 때는 상의를 하겠지. 그러게 법적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권한이고 한동훈이가 당대표라도 전혀 관여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항상 야당 몫은요. 야당 몫일 때는 원내대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런데 여당 몫일 때는 그 상식에 맞죠. 반드시 용산의 대통령실하고 협의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당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야. 추천은 국민의힘이지만 표결에도. 따라서 아마 제가 그 과정을 누가 추천했는지 다 알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될 수가 있어요. 왜? 법률상으로는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추천해서 국회 표결했다. 이게 모범 답안이니까 요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한동훈 측은 전혀 관여한 게 없다. 이거는 100%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추천과 관련해서 제가 또 취재한 또 하나는요. 아마 그 처음에는 다른 게 후보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더 우리 우파 쪽에 다른 후보가 있는 거는 맞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근데 민주당이 통과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쪽도 이게 막 정계선이냐 뭐 만약이냐 계속 하듯이 따라서 이게 처음에 검토했던 후보는 민주당에서 노! 안 된다. 이래가지고 두 번째로 조한창을 추천했다. 이것도 이게 그 100% 확실한 것입니다. 100%.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그 가장 우파 후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했던 거죠. 처음부터 이게 뭐 가장 확실한 우파 이게 저쪽에 뭐 만여 개 정도면 걱정도 안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 더 강성 우파를 검토했지만 민주당에서 안 된다. 통과가. 이러니까 이게 두 번째 조한창 추천이 됐다. 그 과정에 그 대통령 한동훈 측은에게 전혀 일제히 권유한 바가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고 여당의 몫은 항상 대통령실가 조율하는 거는 그건 게 불법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이렇게 그 하다 조율을 하고 이게 서로 합의를 해보는 게 맞잖아요. 추천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법적으로 하더라도 요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럼 이게 뭐 그럼 대통령이 누가 뭐 어떤 경로를 했냐 이거는 이게 제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게 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 그렇다면 이게 그 조한창 믿어도 되느냐? 그렇죠. 뭐 지금 한동훈 측에서 이게 추천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측에 추천했다면 이게 심각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게 믿을 수 있다. 그럼 이게 100% 믿을 수 있냐? 처음부터 이게 딱 조한창이다. 이건 아니고 한 두 번째 검토했다면 조금 이게 불안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조율이 되고 대통령이 결재 없이는 안 된다. 그건 여당의 시스템입니다. 이건 제 합리적 추론입니다. 추론. 또 이게 뭐라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99%는 믿을 수 있다. 99%는. 믿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런 사람들이 설마 배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저는 만장일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김복형은 이게 조의대 추천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이것도 원래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수 있어요. 임명권자 대통령이니까 조의대하고 상의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때는 전폭적으로 조의대한테 맡겼대요.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김복형이는 아예 그냥 조의대 대법원장 당신 알아서 한 명 아무나 하시오. 재량을 준 거지요. 그러나 이게 그 조한창도 틀리죠. 여당 몫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순서를 우파 쪽에 제가 빨간 순서를 이야기했잖아. 며칠 전에. 빨간 순서로 보면 가장 빨간 게 만익이고 그 다음에 정계선이고 그 다음에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그 다음에 정정미 이렇게 빨간 순서인데 만익이는 아직 못 들어왔으니까 그 순서야. 그러면 이게 가장 우리 뭐 우파 쪽에 순서로 저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가장 우파 쪽에 순서로 본다면 저는요 정영식이고 정영식 대통령 추천의 대통령명 그 다음이 오히려 저는 김복형으로 보는 게 정권을 주고 이게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치 성향이 조의대 추천에 그때 정권을 줄 때 김복형이고 그 다음에 조한창인데 왜 조한창은 엘리트곡이 다 좋은데 조금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줏대가 좀 없다나? 제가 조한창하고 20년 동안 친한 분들도 몇 명 취재해보고 다 했는데요. 그 청문할 때 보면 약간 불안한 점이 있고요. 또 이게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반대하는데 오히려 이게 시루에 따라간다는 게 오히려 이게 좋게 보면요. 대세에 따라 아마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조한창이면요. 그럼 이게 찬성했을 거야. 저는 그래 봐요. 제가 조한창을 충분히 취재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여론이 막 9대1이고 막 이러면요. 또 대세 따라갑니다. 근데 대세 따른다는 말은 지금은 우파 쪽의 대세는요. 우파 쪽의 대세는 절대 탄핵이 안 된다는 게 대세잖아요. 대세를 따른다. 이게 조한창을 잘 아는 분들의 모든 공통적인 정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한창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정영식, 그 다음에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그리고 이제 김영두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단독을 했는데 그 최강욱이 있잖아요. 최강욱이 또는 이게 좌파 유튜브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옛날에 제가 출연도 많이 했어요. 좌파 유튜브 스픽스나 백운기 이런 데 있잖아요. 백운기. 좌파 쪽에서는 어떻게 본다? 이것도 이게 우리가 지피적이면 100점 볼 테니까 좌파 쪽에서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자기들이 제일 미워하는 거는 정영식하고 김형두입니다. 김형두. 그건 괜찮아. 김형두를 좌파는 정영식과 김형두를 가장 이게 그 우파 윤석열 라인을 봐요. 근데 제가 한데 보는 거는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이게 5대3 이야기야. 그 다음에 김영두 오면 4대4. 그 나머지는 이게 볼 것도 없다니까요. 8대0 각하기각은요, 너무 희망이 많이 들어. 그거는 너무 모르는 건데, 문영배나 정계선이나 이미선이나 만약에 탄핵 각하나 기각하면 그 이혼당한다니까, 전부 다. 제가 그 부인 남편도 잘한다니까요. 그 이미선이 남편은 우리 동기잖아. 그 다음에 정계선 남편 저하고 대학부터 형, 동생 잘하는데 이혼당한다니까? 따라서 이게 뭐 8대0 각하기각, 이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만장일치로 가면 안 돼. 만장일치가 국론통, 이거는 인용을 전제하는 거예요. 만장일치 이야기는. 우리는 이게 그냥 국민 여론대로 4대4 각하기각 이러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깔끔하죠. 여론 따라. 여론 따라. 근데 결론적으로 근데 이거 조한창은 한동훈 추천하고 이게 전혀 무관하고 대통령실하고 이게 당연히 상의가 됐을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대통령을 배신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